경매숙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아, 이 정도의 물건은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다. 이 정도면 초보자들이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 만한 물건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종종 눈에 띄어. 그렇죠. 초보자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그리고 그 착각을 통해서 실수를 하는 그것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건을 통해서 제가 꼭꼭 집어드릴게요. 네,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 타경 67550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용도는 전입니다. 1000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네요. 299.78평. 감정가는 2억 3천 정도, 거기서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6천 정도에 진행이 됐고요. 2022년 12월 20일에 매각이 진행됐는데 7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7명 입찰을 해서 전회차를 훌쩍 넘겨서 한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요. 2등하고 차이가 꽤 났어요. 1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대로 납부를 하셨네요. 최저가가 1억 6천이면 초보자 입장에서 2억 넘기기도 쉽지 않아. 그렇죠. 아마 7명이 입찰했어도 거의 1억대에 한 4, 5명 정도는 몰렸을 거야, 아마. 제가 봐도 한 1억 8천에서 9천 사이 정도가 한 3, 4명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초보자들이 왜 저 물건에 저렇게 달라들었다고 생각을 해? 한번 물건을 더 볼까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초보자들이 좋아하지. 기본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후병지이고 또 맹지이고, 지도를 보니까 지금 여기 표시된 이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가 보인다기보다는 이곳이 보이죠. 그렇지. 저게 보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발지가 주변에 있다 보면 물론 이 주변에 집가가 상승되는 건 맞지만 꼭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자, 여기를 보면 이 분묘 옆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땅이고요. 도로도 있네요. 맹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도로가 있으면 임장을 나가게 되면 이 도로를 확장할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이 도로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 다 건축을 위한 땅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이 초보자들은 도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금액을 쓰는 것 자체가 틀려. 그렇죠. 자, 이렇게 이 노란색에 있는 게 도로인데 현황도로일 뿐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네모나게 생긴 땅, 도로를 갖고 있고 네모나게 생긴 땅, 이게 초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지를 따지지를 않아. 입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주변을 보면 묘지가 있고 사실상 저 현황도로는 건축용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임새는 없어. 그럼에도 이 헛된 꿈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쪽 위쪽으로는 분묘가 있고요. 바로 옆에도 분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묘지 지목이고요. 하지만 여기는 네모 반듯한 땅. 그래서 이제 초보들이 좋아하는 땅이죠. 저기다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뭘 건축할 수 있어? 글쎄요, 여기다 뭘 할까요? 300평이 조금 안 되는 땅인데 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도로에 맞닿아 있다. 땅 모양이 일단 네모나다. 이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좋게 보는 거야. 그렇죠. 한번 좋게 보면 그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지죠. 자고 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오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가다가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3억이 넘는 금액. 아마 저 낙찰자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야. 2억 9천 아니면 3억 살짝 넘겨서 누군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 금액을 넘긴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저 낙찰 금액하고 2등의 입찰 금액을 딱 보면 어느 정도는 매치가 돼.
2등도 아마 1억대에 쓰는 것보다는 2억 초반대를 쓰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고, 확실히 갖고 싶다는 의지가 보이죠. 2등도. 그렇지만 낙찰자 입장에서 저 3억대 금액은 너무나 오버한 금액이야.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보자들이 흔한 실수, 내가 감정 금액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좋게 보니까 계속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거야. 아마 낙찰자 입장에서 저 금액에 잔금을 납부한다라는 것도 나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2등의 금액을 몰랐으면 몰라도 저 금액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이 금액으로 인해서 뽑을 수 있는 그 수익의 한계점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쉽지 않은 선택지라고 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황이 됐다. 2등하고 1억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때 1600이 보증금이었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다시 입찰을 해봐? 그런 생각은 안 들어.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이 도로가 워낙 크고 땅 모양이 워낙 좋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내가 여기에서 전원주택을 지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창고 같은 걸 지어서 임대를 내서 임대 수익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꿈에서 쉽게 깨지지가 않아. 아마 낙찰 받고 6개월 혹은 1년 이런 상태에서 다음 매수자를 찾으려고 할 때 비로소 현실이 나오는 거지. 그때서야 또 2차 멘붕이 오겠네요. 그럼 이 멘붕이 한번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내가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금액이 모조리 다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들이 한번 넘어지면 이쪽 시장에 쉽게 다음 발을 떼지를 못해. 그렇죠. 초보자들이 흔한 실수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고. 그렇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그렇지. 네. 그리고 감정 가격은 절반만 믿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감정 가격이 시세인 줄 알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요새 시세 볼 수 있는 어플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도 비교하는 대상을 되게 좋은 곳하고 비교하더라고요. 시세가 높은 곳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보수적인 것을 먼저 보라고 하거든요. 보수적인 걸 먼저 비교해 보고 그리고 시세가 높은 곳하고도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높은 것을 보고 낮은 것을 보면 나는 이 물건을 좋게 봤기 때문에 자꾸 높은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세를 볼 때 낮은 것하고 항상 먼저 비교를 해보고 이거보다 조금 더 이 물건이 좀 나은 면은 어떤 면인가, 몇 프로 정도 더 나은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감정평가를 좀 내려보라고 하거든요.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시다가는 이렇게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것도 좋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깨닫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다음 매수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미 좋은 것만 봤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 네. 다음 매수자가 과연 저 금액이면 아무리 못해도 3억 5천 이상은 사줘야 되는데 과연 저 금액을 저 묘지 주변에 있는 입지를 보면서 3억 5천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이 관점에서 따진다면 나는 쉽게 나서지 않는다고 봐. 그렇죠. 쉽지 않죠. 오래 갖고 계셔야죠. 오래. 오래. 그게 언제까지냐라는 것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언젠가는 그래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언제까지가 내 생애에 끝날 것인가 끝나지 않을 것인가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